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여러분, 혹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그려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 중이에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고 2050년엔 그 수치가 40%를 넘는다고 해요. 지금 50대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요. 어쩌면 은퇴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든 현실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5가지 방법과 함께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차이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을 이야기해 볼게요. 2024년 10월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약 42.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프랑스보다 약 5배 높고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이 표에서 한국 대비 비율은 각 국가의 노인 빈곤율을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비교한 상대적인 비율로서 한국이 100%면 프랑스는 20%, 일본은 46.1%, OECD 평균은 34.8%가 됩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노인 빈곤율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현재와 미래의 사회 경제적 과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은퇴에 대해 많이들 걱정하시죠? 제가 흥미로운 통계 자료 좀 더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 사이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 통계 비교표를 보시죠. 이 자료는 노인 간 소득 불평등도 심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령층 내에서의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차이를 그래프로 보시면 그 차이가 매우 잘 나타납니다. 그래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 자산 보유율에서 상위 20%가 전체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전체 자산의 1%에 불과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중 상위 20%가 전체 노인 자산의 70%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위 20%는 고작 1%도 안 되는 자산만 보유하고 있어요.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격차 비교 그래프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약 3.5배 많습니다. 월 평균 생활비는 5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전체 자산 격차는 무려 70배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후 준비율의 차이와 자산 구성의 차이입니다. 은퇴 부자층은 다양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은퇴 빈민층은 대부분 주택 한 채나 심지어 전세월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고소득층은 약 70%에서 80%가 은퇴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은 겨우 20%에서 30%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도 큰 차이가 있어요. 상위 소득층이 받는 연금은 하위 소득층보다 3, 4배나 더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자산 중 70%에서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자산 격차가 생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생활비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은퇴 후 상위 20% 노인 가구는 하위 20% 노인 가구보다 월 평균 생활비가 약 5배나 차이 난다고 해요. 이런 통계를 보면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예전에는 은퇴가 휴식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부모를 부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현실은 정말 냉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9.7%로 OECD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해요. 은퇴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폐지 수거 등 생계를 위해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어요.
은퇴를 앞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해요. 50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시기지만 그 시기의 소비 습관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요.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또 하나의 차이는 소비 습관이었어요. 은퇴 부자는 가족과의 여행, 취미생활 등 경험에 돈을 쓰는 반면 은퇴 빈민은 물건 소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우리 소비 습관 이렇게 바꿔봐요. 첫째,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기. 한번 오른 소비는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요. 둘째, 고가 물건은 반드시 현금으로 구매하기. 눈에 보이는 돈을 쓸 때 우리는 더 신중해질 수 있거든요. 셋째, 자녀 손주에게 무리한 지출은 자제하기. 자녀와는 미리 자금 지원의 범위를 정해두는 게 좋아요. 이런 변화가 은퇴 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은퇴 준비는 몇 년이 아니라 삶의 습관 전체가 만들어가는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바로 슬로 창업이에요. 은퇴 후에 갑자기 큰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슬로라는 말처럼 천천히 나에게 맞는 속도로 작은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크게 벌기보다 작게 시작해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슬로 창업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삶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좋아하신다면 반려견 산책 서비스를 운영하며 건강도 챙기고 소소한 수익도 얻는 방식도 있어요. 요리를 좋아하셨다면 동네에서 쿠킹 클래스를 열어보거나 손재주가 좋다면 공방에서 수제품을 만들어 판매해보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플랫폼 덕분에 초기 비용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슬로 창업이 생계형이 아닌 자기 실현형 창업이어야 합니다. 즐기면서 수익도 나고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슬로 창업을 구상하신다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적은 비용, 작게 시작, 수익보다는 보람과 즐거움 우선, 일보다는 존재감에 초점 맞추기. 퇴직 후 사람들은 놀랍도록 고립됩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지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은퇴하고 나면 생각보다 빨리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직장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가족만 의지하다 보면 외로움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은퇴 전에는 직장 동료나 가족이 주된 관계였다면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등산, 독서, 봉사활동, 뭐든 좋아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제3의 인간관계입니다. 일이나 가족이 아닌 취미나 관심사로 연결된 사람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자원봉사, 온라인 커뮤니티가 좋은 예죠. 명함이나 직책이 아닌 관심사로 연결된 사람들, 깊지 않지만 가볍고 따뜻한 연결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60대에 독서 모임에 가입하셨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책 얘기하며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3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회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는 곧 정신건강, 그리고 삶의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노화를 막으라는 거예요. 노화는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도 나이를 먹어요. 늘 보던 것만 보고 같은 길만 걸으면 어느새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마음이 먼저 늙으면 삶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귀찮아질 수 있죠. 하지만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해요. 마음의 노화를 막으려면 계속 자극을 줘야 해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뭔가를 배우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외국어를 조금씩 익히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실제로 7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전시회를 연 분도 계세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온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모르는 걸 질문하고, 나이를 잊고 즐기는 것. 나이에 맞는 여유도 좋지만 도전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건 처음 해보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매일 같은 루틴은 뇌와 감정 모두를 지치게 해요. 새로운 장소, 낯선 사람,
새로운 취미를 만나보세요.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출력입니다. 책을 읽었다면 짧게 감상문을 써보는 것, 라디오를 듣는 것보다 친구와 수다 떠는 것. 이런 출력 활동이 우리를 젊게 만들어줘요. 읽기보다 글쓰기, 듣기보다 말하기, 배우기보다 실행하기. 책을 읽었다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글로 쓰거나 지인에게 설명해 보세요. 저는 최근 블로그에 하루 10줄씩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이 정리되고 자존감도 올라갔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한 줄 읽기, 블로그 시작, 유튜브에 나만의 이야기 남기기.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경험입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에 빠집니다. 삶의 방향이 사라지면 에너지도 함께 사라지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목표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책 한 권 읽기, 매일 아침 30분 산책. 이런 작은 목표가 쌓이면 삶에 다시 리듬이 생기고 내가 나를 신뢰하게 됩니다. 또는 하루에 한 줄로 나의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해보는 것. 이런 작은 출력의 반복이 자존감을 지키고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는 시니어 유튜브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시쓰기 모임에 참여하며 누군가는 손자에게 줄 그림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게 쌓이다 보면 삶이 더 풍성해져요. 60대에 매일 1만 보 걷기를 목표로 시작한 분이 결국 마라톤 대회에 나간 사례도 있거든요. 포인트는 결과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이 쌓이면 삶에 다시 리듬이 생기고 여러분을 다시 살아 숨 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목표가 마음의 노화를 막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나아가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거창한 꿈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가 정말 중요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큰 변화가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작은 목표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고 현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슬로 창업, 새로운 인간관계, 젊은 마음, 창의적인 출력, 그리고 작은 목표의 힘.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무기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차이는 결국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은퇴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씀씀이를 바꾸고 나를 위한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고 내 마음을 젊게 유지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만의 은퇴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나 고민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